이번에는 흙의 세 번째 특성인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콩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을 내어주고 팥을 심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팥으로 되돌려줍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청와대에 심겨진 감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습니다. 흙은 변함없는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맺힌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한 달 후에 가장 예쁘게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대신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화분을 마치 왕을 대하듯 하였습니다.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돌아왔습니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자신이 가꾼 화분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화분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기 그지없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대신의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분에는 꽃 대신 말라 비틀어진 줄기만 볼성사납게 꽂혀 있었습니다. 왕이 녹이 띈 얼굴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그 대신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표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까닭없이 꽃이 죽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죽은 꽃을 들고 온 대신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달 전에 왕은 뿌리를 잘라버린 꽃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온 것은 그들이 죄다 화분을 바꿔치기 한 까닭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정직하게 본래의 화분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답하겠습니까? 목전의 이득을 위해 화분을 바꿔치기 한 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면서도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그대로 들고 나온 쪽입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사람일 것입니다.